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430페이지. 방향성에 의한 분류는 must로 갑니다. 그래서 상의하다, 상사의 의견을 아랫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적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의상달,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윗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평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대각적 의사소통들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뭐, 기억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향적 의사소통의 예. 그래서 1번의 디귿번, 2번의 니은번, 3번의 디귿번, 4번의 니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주로 상의하다, 하향적인 거는 공식적인 라인 조직을 타고 라인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계질서라든가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급자에게서 하급자로 되는 거죠. 명령을 내는 사람이 명확하죠. 명령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 이론화와 명확한 책임 소재예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라인 조직 동그라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향적 의사소통을 지시하는 거, 정책 제시, 성과 피드백, 메모, 간행물, 안내서, 정보, 편남. 편남은 보기 편하도록 내용을 간추린 걸 편남이라고 하거든요. 직무기술서, 게시판, 구내방송, 소식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향적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예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다음 중 하향적 의사소통에 속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보세요. 자,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라인 조직, 위계질서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은 뭐냐면, 자, 일방적으로 상사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왜 시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담당할 직무를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직무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왜 하는지, 너 이거 해? 이러면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시켜줘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제공해야지만이 구성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거 해놓고 6개월 뒤에 다 했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은 경로를 다양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명령 일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랫사람이 그 지시를 받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때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꼭 명심해 기억하고 있니? 뭐 이렇게 반복 전달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 다음 개선 방안도 여러분 시험 문제 제법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의상달,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으로부터 의견이 상급자에게 흘러간다는 건 아실 거고요. 하급자의 자발적인 의사전달, 하급자가 선생님 저 잠깐 시간만 내주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선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이 목적입니다. 자, 니은은 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 제안제도, 상향적 보고, 여론조사, 인사상담, 결제보고, 문의, 고충처리. 옴부즈맨은 어떤 기관에 불만이 있는 것들을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처리하는 게 옴부즈맨이죠. 자, 그 다음에 면담은 아까 면담 하면서 오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여론조사. 이 두 가지 쓰세요. 면담하고 직장 여론조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향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밑에서 아랫사람, 여러분들이 수간호사한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개선 방안이요. 자, 일상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규범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아주 예외적인 거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간추려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말이 너무 보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간추린다. 그 다음에 잘 간추려서 핵심만을 전달하거나 전달에 드는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양이 내가 보고해야 되는 너무 양이 많아. 그럴 때는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분위기 개방하고 자유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과 효과입니다. 자, 간추려서 해야 되죠. 그래서 간추리다 보다 보니까 메시지 왜곡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여과입니다.
자, 여과 효과로 인해 왜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간추리다 보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상사한테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요. 말을 하면서 아로 말하는 거랑 어로 말하는 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적은요. 중요한 거는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은 부장끼리, 차장은 차장끼리, 수간호사는 수간끼리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특히 분업화라는 건 세분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세분화된 조직에서 또 상호 일하는 게 서로 의존하는 업무가 많을수록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점차 커진다. 흐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거 별표, 다른 업무 단위와의 사전협도 제도, 회의, 위원회 제도, 회람. 회람은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돌려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회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평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은 얘는 거의 나오진 않고요. 대각적 의사소통 방안은, 의사소통은 계층이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옆에 에피병동 수간호사와 다른 병동의 간호사와 하는 의사소통, 부장과 수간호사가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번 기억하시면 되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대각적 의사소통 거의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향적, 하향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매체 종류의 방법에서는 자,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말로 하는 거랑 문서로 하는 것이죠. 자,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얼굴 보고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하는 대화, 연설, 전화 통화 말로